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노인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집에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셋째 며느리 하늘이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죠. 74살의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막내 아들 석호의 생일이었어요. 의사가 된 세 아들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막내였죠.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석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까지 하나하나 손수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음식 보따리를 들고 막내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하늘이가 문을 열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곱지 않게 보던 며느리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표정이 차가웠어요. 어머님, 오늘 왜 오셨어요? 생일상을 차려주러 왔다고 말하려는데 하늘이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현관 밖으로 끌어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하늘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노인 냄새가 너무 심해요. 저희 집에 손님들도 와 있고 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노인 냄새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였을까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씻고 옷도 항상 단정하게 입었는데 말이에요. 하늘이는 계속해서 저를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오시는 날이면 집안이 답답해져요. 그 냄새 때문에 창문을 다 열어야 하거든요. 오늘은 정말 안 되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평생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의 며느리가, 그것도 가장 아끼는 막내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음식 보따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늘아, 그런 말을 어떻게. 어머님,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큰어머님이랑 둘째 어머님도 다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님이 없을 때 얘기하는데 모두 똑같이 말해요. 노인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말이죠. 큰 며느리 수진이와 둘째 며느리 미연이까지 저를 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수진이는 평소에 저를 어머님, 어머님 하며 잘 따르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그런 험한 말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석호는 뭐라고 하던? 오빠는 어머님 편이니까 아무 말 안 하시지만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어머님 오시는 날이면 짜증내시거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짐스러워한다는 말을 들으니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요. 막내 며느리 하늘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인 냄새가 심하다. 집안이 답답해진다. 창문을 다 열어야 한다는 그 모욕적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74살이지만 나름 단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들이 말하는 냄새가 나는 걸까요? 온몸을 꼼꼼히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민폐를 끼쳤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큰 며느리 수진이도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무슨 말이냐며 어리둥절해했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 한참 침묵하더군요. 어머니, 그런 말씀 왜 하세요? 수진이가 그럴 리 없잖아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색하게 둘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추궁하자 민호는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하늘이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둘째 아들 진우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진우는 아이의 어머니, 그런 예민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짜증스러운 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뵐 것 같다며 연락을 피하려 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새 며느리가 한결같이 저를 싫어하고 있었고 아들들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들 편을 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다니요. 저녁 무렵 막내 석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에 시간 날 때 뵙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석호야, 정말 엄마가 냄새가 나니? 직접적으로 물어봤더니 석호는 한참 말을 못하더군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나이가 드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마저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의사로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그날 밤부터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뒤섞였어요. 20억이 넘는 재산을 모두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자식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 역겨웠어요. 평소에는 어머님, 어머님 하며 살갑게 굴다가 뒤에서는 노인 냄새 난다며 험담을 하다니요. 돈이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애교를 부리면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제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라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얼마나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먼저 제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두 채가 각각 6억, 7억 정도 되고 시골 땅이 3억, 그리고 주식과 예금이 5억 정도였습니다. 총 21억 정도의 재산이었죠.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모은 돈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허무하기만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제 나이를 보고는 당연히 자식들에게 상속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기부 의사를 밝히자 놀라더군요. 어머님, 혹시 자녀분들과 갈등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큰 재산을 모두 기부하시겠다는 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자식들이 더 이상 제 재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모두 의사가 되어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설득하려 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절차를 안내해 주었어요. 유언장 작성과 함께 생전 기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전 기부를 선택했어요. 죽은 후에 유언장으로 알리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직접 통보하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기부할 단체들을 알아봤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불우이웃 돕기, 의료진 지원 단체 등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많더군요. 제 돈이 이런 곳에 쓰인다면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큰 며느리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는데 갑자기 왜 전화를 했을까 의아했어요.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동안 바빠서 안부를 못 여쭤봤네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노인 냄새 난다며 오지 말라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뭔가 속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왜 그래?
며칠 전에는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더니 말이야. 수진이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늘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하늘이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네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하늘이가 분명히 다른 며느리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단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에 정말로 큰아들 집에 갔어요.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차려주고 마사지까지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게 가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씁쓸했어요. 그날 이후로 새 며느리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노인 냄새 난다며 오지 말라던 사람들이 갑자기 효자, 효부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같이 안부 전화가 왔고 집에 놀러 오라는 초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늘이의 변화가 가장 노골적이었어요. 그토록 모욕적인 말을 해놓고는 며칠 뒤에 비싼 건강식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며칠 전에 무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요즘 임신해서 예민했나 봐요. 이거 어머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임신했다는 말에 잠깐 놀랐지만 곧 그들의 속셈을 알 수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갑자기 시어머니 재산이 눈에 들어온 거죠. 하늘이는 계속해서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슬쩍슬쩍 제 재산에 대해 떠보는 말들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투자 같은 거 하세요? 부동산이나 주식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둘째 며느리 미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직장일로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매주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나이가 드시면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해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봐 드릴까요? 겉으로는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뻔했어요. 제가 언제까지 살지, 언제쯤 유산 상속이 가능할지 궁금한 거였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나오니 더욱 역겨웠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는 가장 교묘했어요. 직접적으로 재산 얘기는 안 하면서도 계속 관련된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어머님 집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혹시 세금 관련해서 미리 준비해 두실 게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세 며느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냄새 난다며 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붙으니 정말 한심했습니다. 어느 날은 세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어요. 서로 짜고 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대표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잘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죠. 미연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늘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임신해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어머님께 상처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제가 어머님의 진짜 딸이 되겠어요. 이들의 가짜 눈물과 거짓 사과를 보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말이죠. 며느리들은 계속해서 제게 잘 보이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냉소했어요. 과연 제가 기부 소식을 발표하면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실행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모든 서류를 준비했고 기부받을 단체들과도 협의를 마쳤어요. 강남 아파트 2채는 소아암 병원에, 시골 땅은 고아원에, 그리고 주식과 예금은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새 아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큰아들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가족회의를 하겠다고 했더니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왔습니다.
아마 재산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거실에 모인 8명의 가족들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평생을 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바쁜 시간에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해요. 며느리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특히 하늘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뱃속 아이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요.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결정을 따르겠어요. 어떻게 하시든지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게 뻔히 보였지만 일단 들어주기로 했어요. 제 전 재산 21억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부라니요? 말 그대로예요. 강남 아파트 2채, 시골 땅, 주식, 예금 모든 걸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모두 잘 사니까 굳이 제 재산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수진이가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정신 멀쩡하세요? 21억을 그냥 남한테 준다고요?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연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했어요. 어머님, 농담이시죠? 그런 큰 돈을 왜 남한테 줘요? 저희가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하늘이었어요. 임신 중이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임신했는데 아이 키울 돈도 없다고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편치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멀쩡해요. 오히려 지금까지 여러분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석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기부 확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 차례로 기부될 예정이에요. 그 순간 하늘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미쳤다고요. 21억을 그냥 버린다고요? 하늘이의 미친 듯한 소리를 시작으로 거실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며느리들의 추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이가 제 앞에 와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시는 거예요? 21억이면 저희 각자 7억씩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평소에 점잖고 우아한 척하던 큰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결국 돈이 목적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미연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산 게 다 이 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호구였다는 거예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동안의 효심이 모두 가짜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하늘이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 낳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그 돈을 왜 남한테 줘요? 임신했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온갖 특별 대우를 받으려 했던 하늘이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어요. 결국 뱃속 아이까지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거죠. 아들들도 아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민호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부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일단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기부하면 안 돼요?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한 일들이 많을 텐데요. 진우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돈을 그냥 버려요? 저희가 그 돈으로 더 큰 돈을 벌어서 더 많이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석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늘이가 무슨 말을 했든 제가 사과할게요. 제발 결정을 번복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제가 기부를 결심한 이유예요. 결국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만 봤다는 거잖아요. 하늘이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어머님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노인 냄새나 나는 할머니 하나 모시고 산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보상도 없이 그냥 희생만 하라고요? 드디어 진심을 털어놨어요. 결국 저를 모시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수진이도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가 어머님 비위 맞춰주고 모시고 산 게 다 유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미연이는 더 심했어요. 어머님,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하시고 자기 만족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어머님께 쓴 돈은 뭐가 돼요? 이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평생을 살았다는 게 억울하기보다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들의 발광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추악한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봤고 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하늘이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수진이와 미연이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주는군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진정하시고 다시 얘기해봐요. 진정할 건 여러분이에요. 특히 며느리들 말이죠. 그동안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하늘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며칠 전에 한 말 기억하지? 노인 냄새 난다고 집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하늘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임신해서 예민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임신했다고 남의 인격을 모독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지금 내가 우는 이유가 정말 미안해서야? 아니면 돈 때문이야? 하늘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답은 뻔했으니까요. 이번엔 수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수진아, 넌 어떠니? 뒤에서 노인 냄새 난다고 험담하면서 앞에서는 어머님 하는 게 재미있었어? 어머님,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없어? 하늘이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미연이에게도 말했습니다. 미연아, 넌 아예 대놓고 말했지?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산 게 다 유산 때문이었다고. 적어도 솔직하긴 하네. 어머님, 제가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평소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바로 내 평소 생각이야. 지금까지 가면 쓰고 연기했던 거고,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진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넌 어떠니? 내 아내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지? 그것도 내 진심이야?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미연이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하늘이가 분명히 다른 며느리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집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나왔어?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역시 거짓말이었던 거죠. 석호에게는 더 실망스러웠어요. 석호야, 넌 정말 실망이야. 내 아내가 나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도 감싸고 도는구나. 그게 효도야? 어머니, 하늘이가 임신해서 몸이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임신했다고 시어머니 인격 모독해도 되는 거야? 그럼 넌 내가 냄새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석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나이가 드시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가장 아끼던 막내 아들마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좋아, 이제 확실해졌네. 여러분 모두 저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럼 이제 그 짐을 벗어버릴게. 가방에서 서류를 더 꺼냈어요. 기부 서류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정리도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과는 남남으로 살겠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가족관계 정리가 뭔 말씀이에요? 호적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제 자식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늘이가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럴 권리가 어디 있어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그런 걸 할 수 있다고요? 내 권리야. 내 돈을 어디에 쓸지, 누구와 가족으로 살지 결정하는 건 모두 내 자유야. 수진이가 협박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혼자 늙어서 죽게 되실 텐데 그때 가서 찾아와도 저희는 모른 척 할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정말 우스웠거든요. 고마워. 그렇게 해줘. 여러분 같은 자식들한테 신세지며 사느니 혼자 죽는 게 훨씬 나아. 그날 이후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아무리 찾아와서 애원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처음 몇 주간은 매일같이 와서 난리를 쳤지만 점점 횟수가 줄어들더군요. 결국 포기했나 봅니다. 기부한 재산들이 하나씩 전달될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소아암 병원에서는 감사 편지를 보내왔고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는 제 이름으로 된 감사패까지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모욕하던 며느리들과는 정말 천지 차이였어요. 몇 달 후 하늘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웃을 통해 들은 얘기였는데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더군요. 당연하죠. 그동안 시어머니 재산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으니까요. 수진이는 남편 민호와 자주 싸운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아마 시어머니를 잘못 관리해서 재산을 날렸다며 서로 탓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미연이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가끔 큰아들 민호가 혼자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많이 초라해져 있더군요. 아마 아내한테 엄청 구박받고 있나 봅니다.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한테 혼났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작에 그렇게 깨달았어야죠. 저는 남은 생활비로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적적하기도 했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귀찮아하지 않았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서예, 요가, 독서 모임 등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특히 같은 처지에 있던 박할머니와는 정말 죽이 잘 맞았습니다. 박할머니도 자식들한테 실망해서 연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이정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요. 박할머니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진짜 효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정말 행복합니다. 비록 큰 재산은 없지만 제가 벌어놓은 작은 적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누구한테 눈치 볼 일도 없고 모욕당할 일도 없으니까요. 간혹길에서 옛날 며느리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고개를 돌리고 피해가더군요. 아마 부끄러운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걸어가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기부받은 소아암 병원에서 초대해서 병원 견학을 다녀왔어요. 제 도움으로 치료받고 건강해진 아이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런 일에 제 재산이 쓰인다니 며느리들한테 주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들의 그 모욕적인 말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속아서 살았을 테고 결국 재산만 빼앗기고 버림받았을 거거든요. 이제 저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의 노예도 아니고 자식들의 노예도 아니에요.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진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인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진짜 효자효녀라면 부모의 재산에 욕심내지 않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